언론들이 연일 홍명보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특집 기사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오늘도 어제 있었던 손흥민과의 만남을 1시간 동안 독대했다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독대란 벼슬아치가 다른 사람 없이 혼자 임금을 대하여 정치에 관한 의견을 아뢰는 일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언론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홍명보가 김민재를 만났다는 기사가 쏟아지면서 유럽 선수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감사를 받으면서 조만간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와 규정 무시가 다 드러날 상황입니다. 홍명보가 면접도 없이 일방적으로 낙점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홍명보가 손흥민과 김민재 등 유럽 선수를 만나 도와달라고 사정하고 있지만 도리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꼴입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언론에서는 연일 홍명보의 과거까지 자세히 소개하면서 치욕적인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일보와 시사저널은 홍명보 특집으로 피노키오로 전락한 홍명보의 모든 것을 보도했습니다. 과거의 추태와 무능력이 다 폭로되면서 홍명보의 권위와 명예는 이미 바닥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홍명보가 그렇게 자랑하던 강력한 리더십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과 조롱을 당하는 홍명보가 다시 이게 팀이냐 며 고함치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면 대표팀 선수들은 속으로 자기는 개판이면서 라며 궁시렁거릴 판입니다. 잠시 여러분께 알려드릴 꿀팁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할 때 이곳을 모르면 최대 50만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슈로 전환지원금이 나오고 있으며 오직 아정당만 가능한 비밀 지원금도 있습니다.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2~3만원대 요금제만 가입해도 혜택 100% 제공됩니다. 카톡이나 전화 한 통으로 당일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약정이 끝난 인터넷 정수기를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인데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을 설치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겠죠? 아정당은 국내 최대 규모 대리점으로 365일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정당 선 포장이사와 이사 청소도 비대면 견적의 당일 추가 비용 없이 가능합니다.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해줍니다.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까지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지금 홍명보는 당장 감독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일보는 20일에 피노키오로 전락한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두 번째 독배를 들다는 제목으로 홍명보의 지난 과거를 소개했습니다. 특집 기사는 대표팀 감독 하마평에 오르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울산 팬들을 안심시켰다고 했습니다. 홍명보는 불과 며칠 사이에 말을 바꿨고 선임 절차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피노키오로 전락한 영원한 리베로의 축구 인생을 이번 달 스포츠 핫피플에서 훑었다고 시작했습니다. 이미 기사의 첫머리부터 홍명보를 비하하는 표현을 잔뜩 사용했습니다. 한국일보가 자세히 소개한 홍명보의 과거는 아주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기자가 홍명보의 축구 인생을 소개한다면 포항의 배신자라고 지적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미국 메이저 리그 사커 LA 갤럭시로 이적한 과정을 비난한 것입니다. 포항의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팀 내 최고 스타가 아마추어 같은 이적을 추진했다는 점도 충격이었지만 나가 제시한 이적료도 황당한 수준이었습니다. 포항이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면서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했는데 홍명보는 당시 태업을 했다는 의심까지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비를 하거나 불필요한 반칙을 하면서 태업을 넘어 충격적인 협박성 해방을 놓은 것입니다. 그래도 포항이 합의를 해주지 않자 홍명보는 LA 갤럭시에 20만 달러를 받아라, 내가 63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포항을 악랄한 방법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일보는
영원한 리베로로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지도자의 이미지는 금세 바닥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영웅이라는 칭송 때문에 클럽팀 지도자 경력이 전무한 상태로 국가대표 코치직을 맡은 뒤 연령별 대표 감독으로 데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 미천에도 불구하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결국 미흡한 경기 운영과 부실한 상대 분석 등으로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대표팀 운영 과정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평가했습니다. 홍명보는 애초 본인이 내세웠던 소속팀 활약 선수 우선 선발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깨고 런던 올림픽 멤버를 최종 엔트리에 대거 포함시키며 이리 축구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리거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수단이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후 가물을 즐기는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그는 결국 382일 만에 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홍명보가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왔다라고 다시 독배를 들었다고 지적해 홍명보는 피노키오,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말 바꾸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강한 승부욕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홍명보는 본인의 이름이 대표팀 사령탑 후보로 거론되자 포항전에 앞서 협회에서 나보다 경험, 경력, 성과가 더 좋은 분을 데려오면 자연스레 내 이름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팬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심시켰습니다. 홍명보는 대표팀 감독직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 문수 경기장에서는 관중들이 거짓말쟁이 피노키오라는 걸개를 들고 나와 비난했습니다. 한국일보의 기사는 더 충격적입니다. 홍명보의 지도자 역량 자체도 의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울산은 선수들의 파워로 찍어 눌러서 만든 성적이지 홍명보의 지도력은 엉망이라는 지적입니다. 울산 팬들로부터도 세부 전술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전술형 감독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축구 팬들은 홍명보의 역량 부족을 다 알고 있는데도 이임생 이사가 라볼피아나, 비대칭 3백 등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기본 전술을 언급하며 홍명보 감독을 높이 평가하자 축구 팬들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홍명보가 전술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다는 의구심은 지난 15일 인천공항 인터뷰에서도 확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축구를 할 계획인가? 라는 질문을 받자 한국 대표팀만의 규율뿐 아니라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는 2018년 8월 벤투 감독이 공을 점유하고 경기를 지배하며 최대한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명확한 팀 컬러를 내세웠던 것과 비교되는 어설픈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관리형 감독으로서의 강점으로 꼽히는 선수단 장악 능력도 이번 대표팀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사저널도 20일 홍명보는 위기에 빠진 한국 축구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시사저널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실패는 이리 축구에 휘청거렸던 주택 건축용 토지 매입을 위한 사생활이 알려지며 땅명보라 조롱까지 받았다는 문장으로 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년 만에 홍명보가 다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돌아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축구협회가 갑자기 국내 감독으로 돌아선 것에는 클린스만 감독 당시 이강인의 탁구 게이트가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선수단 장악력과 리더십이 뛰어나고 라커룸 문화를 옳은 방향으로 이끄는 홍명보 감독을 지지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결정하고 나니 현재 대표팀의 주축이 유럽파에 있기에 결국 그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느끼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축구 콘텐츠를 대표팀 소집 시에도 제공해야 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파울로 벤투 감독을 선임한 김판곤 전 전력강화위원장도 좋은 내용의 훈련과 전술적 지향적 방법론을 통해 선수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유럽파가 많은 현 대표팀의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벤투 감독은 부임 초기부터 선수들로부터
유럽 최고 레벨에 준하는 훈련에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벤투 감독이 대표팀을 끌어나갈 수 있는 최대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클린스만 감독은 산만하고 빈약한 전술 내용, 짧은 소집, 강도 높은 체력 훈련 위주의 구성으로 선수들의 외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사저널은 축구협회나 홍명보 감독은 결국 이런 부분은 외국인 코치를 영입해서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국내 언론들의 지적을 보면 홍명보는 그저 고인물에 안주할 뿐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없다는 조롱 수준의 비난들이 있습니다. 탈탈 털리고 있는 홍명보는 버티면 버틸수록 망신만 당할 판입니다. 오늘 축구협회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횡설수설하면서 변명하는 억지 주장으로 일관했습니다. 구구절절 변명과 해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조만간 언론과 축구 팬들의 엄청난 질타와 비판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최근 축구협회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갑자기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27.15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개인 회복 트레이너가 대표팀 선수들을 모두 돌보는 상황에 축구협회의 거짓말까지 터져서 조직의 온갖 주태가 다 드러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아봐도 당시 축구협회의 대응은 거짓말과 억지의 무리수 투성이었습니다. 공식적인 협회의 행정이라고 보기에는 조폭 수준의 조직적인 대응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월드컵 당시 손흥민의 개인 트레이너 안덕수의 폭로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축구협회는 안덕수의 폭로에 무자격자라는 식으로 반박했다가 큰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축구협회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무리수와 오락가락하는 일방통행 행정으로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당시 사건이 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당시 손흥민과 대표팀 선수들이 축구협회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축구협회의 거짓말까지 들통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당시 김민재가 손흥민과 선수들의 태도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김민재의 손흥민 언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축구협회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면서 대표팀의 불화까지 만들어 버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당시 축구협회는 김민재와 면담 내용을 공개하면서 안덕수뿐 아니라 손흥민과 다른 선수들까지 비난하는 수작을 부렸습니다. 결국 김민재의 대표팀 은퇴까지 외부에 흘리는 공작까지 펼쳤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을 마치고 난 후 당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돌봤던 안덕수 트레이너가 271호 폭로라는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당시 안 트레이너는 270호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271호가 왜 생겼는지는 기자님들 연락 주시면 상상을 초월할 상식 밖의 일들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꾸세요. 그리고 제 식구 챙기게 하지 마세요. 라며 누군가를 저격했습니다. 안덕수 트레이너의 이 짧은 글은 언론과 축구 팬들의 관심을 받으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언론의 취재로 안덕수의 분노 이유가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안 트레이너는 카타르 월드컵의 축구협회 소속이 아닌 손흥민의 개인 트레이너 자격으로 참가했습니다. 직접 예매해준 비즈니스 항공권으로 카타르에 갔고 호텔에 머물며 하루 대여섯 명씩 매일 15시간씩 선수들의 근육을 관리했습니다. 실제로 안 트레이너의 물리치료가 이루어졌던 271호는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자비로 마련해준 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 트레이너도 카타르 도착 직후 좋은 방 마련해주신 아버님 감사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안덕수의 축구계 비난의 글에는 손흥민을 비롯해서 조규성, 황의조, 정우영, 김진수 등 여러 대표팀 선수들이 좋아요를 누르며 지지를 표했습니다. 또 대표팀 선배 인호는 멋지십니다 라는 댓글을 남겼고 기성용도 이 글에 좋아요를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덕수 트레이너는 매일 선수들을 회복시키고 손이 부르틀 정도로 고생했고 선수들도 안 트레이너가 필요했지만 축구협회는 안 트레이너를 정식 채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축구협회가 인정하는 자격 문제라는 것이 있었고 축구협회는 안덕수는 무자격자라고 채용을 거부했습니다.
안덕수는 프로축구 K리그 울산현대에 오랜 기간 몸담으면서 축구계에서 유명한 회복 트레이너입니다. 실제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손흥민을 비롯해 전 현직 국가대표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덕수의 회복 마사지 실력은 선수들 사이에서 대단하다고 인정할 정도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안덕수의 실력을 잘 아는 리그 관계자는 워낙 선수들에게 인정을 받다 보니 선수들이 서로 우리 구단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요청할 정도라고 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법이라 불린 손흥민의 놀라운 회복력 뒤에는 안 트레이너가 큰 역할을 해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손흥민은 2020년 10월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2골, 1도움을 기록했는데 예상보다 빠른 회복에 내 햄스트링의 마법이 일어났다라고 말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손흥민의 햄스트링을 회복시킨 마법의 손이 바로 안덕수의 도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축구협회는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에서 발급하는 앳 자격증 외에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마사지사 등의 자격을 갖추면 선수들의 회복을 돕는 트레이너로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4년 축구협회와 리그연맹은 갑자기 재활 트레이너의 자격 요건을 트레이너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만 인정하겠다고 규정을 바꾸게 됩니다. 앳 출신인 안 트레이너는 이미 지난 2002년 트레이너협회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당시 안덕수는 갑자기 요건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축구협회와 연맹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회복 마사지 능력이 탁월한 후배들이 갑자기 실업자 신세가 되는 황당한 사태에 적극 맞선 것입니다. 안덕수는 자격증 갱신 기간의 신청을 거부하며 후배들과 함께했습니다. 그 후 2018년부터 리그와 대표팀 선수들이 안덕수와 정식으로 함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축구협회는 자격이 없다면서 반대했습니다. 손흥민의 개인 회복 트레이너로 함께 해왔던 안덕수는 선수들의 요청에 따라 카타르 월드컵에 함께한 것입니다. 같지만 일부 선수들만 보살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2700호는 손흥민과 김진수, 황의조 등 대부분의 선수들이 안덕수의 회복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안덕수 트레이너는 자신과 함께 선수들을 돌본 송영식, 이철의 트레이너에게 감사의 인사를 남기며 한 사람당 짧게는 2시간, 길게는 3시간씩 케어를 했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되어선 몇십 명씩 케어하다 보면 손이 퉁퉁 붓고 부어오르기 일쑤였습니다. 선수들이 흘린 땀 앞에서는 고개 숙일 수밖에 없다고 말해 선수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다가 카타르 월드컵 기간 중에 축구협회가 데리고 온 의무 트레이너, 팀장이 트레이너 협회가 발급하는 앳 자격증이 없다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당시 축구협회 관계자도 사실 자격증이 없는 트레이너임을 인정합니다. 선수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축구협회는 의무 트레이너 팀장을 월드컵 기간 내내 그라운드가 아닌 호텔방에서 지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안덕수를 채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입장을 밝혔다가 갑자기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라는 발표만 했습니다. 2701호 사건은 후일 김민재의 손흥민 언팔 사건으로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민재와 손흥민의 불화 사건으로 크게 보도된 상황은 사실 카타르 월드컵 당시 김민재가 안덕수 트레이너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표팀 내에서 협회의 의료 서비스를 놓고 내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의 요청으로 대표팀 선수들을 돌본 안덕수를 옹호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가 축구협회 측 입장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김민재는 당시 축구협회 쪽을 지지하는 선수들의 대표 격이었습니다. 결국 김민재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다시 손흥민을 팔로우하고 사과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장문의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많은 비판을 하는데 그동안의 선임 과정을 설명하니 전체 상황을 잘 이해하는데 참고하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모든 과정을 다 잘 지켰다고 강조하면서 일부는 사과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첫째, 모든 상황 특히 비상 상황을 대비한 규정이 미비했다는 점. 둘째,
전력강화위원회 참석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관련 규정을 설명하지 못하여 위원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들입니다.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규정을 세밀히 보완하고 차기 전력강화위원회 출범 시에는 위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철저히 시행하고자 합니다. 협회에 세심하지 못한 업무 처리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정말 형식적인 사과 수준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과를 하지 말고 정기와 홍명보는 하루라도 빨리 사퇴해야 합니다. 축구협회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주먹구 구식이기 때문에 싹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